우선 이렇게 주말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일찍부터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하스피케어 마케팅부 CS팀 소속으로 있는 이혜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많이 듣게 되는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 또 우리 실무자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들을 추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 사항들이 나오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5가지 질문과 실무자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많이 해주시는 5가지씩 골라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유선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십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하스피케어 본사 연락처가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로 전화를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10월 환자 설문조사 한 그 답변에도 보면 온코서미아에 대한 불만 사항 중에 184명의 응답자 중에 44%에 해당되는 환자분들께서 온기가 없어서 치료 효과가 의심스럽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만 봐도 환자분들께서 치료 효과를 의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온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오퍼레이터 심포지엄 때 제가 이 온코서미아 치료는 환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뜨거운 온열감을 느끼는 치료가 아니다 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치료사 선생님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 CS팀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온코서미아 치료가 어떠한 치료인지 사전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치료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사항이 생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옵저베이션 가면 온코서미아의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어떤 치료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의료진들한테 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환자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시고 또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십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치료가 한 사이클이나 2사이클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엔 중단되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첫 치료 환자를 치료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의료진 차원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실 때 이 온코서미아 치료가 어떤 치료고 어떤 온열감인지 또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담을 하실 때 쓰실 만한 자료로 가장 유용한 것은 저희 온코서미아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TV 방송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TV 방송 프로그램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희 온코서미아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매우 쉬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하스피케어에서 1년에 2번씩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발송해드리고 있는 뉴스레터지를 사용하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 뉴스레터지에는 환자분들이 치료 효과가 입증된 자료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판되고 있는 논문 소식과 또 전 세계적인 온코서미아 동향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하스피케어 홈페이지에서 다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홈페이지에는 뉴스레터지에 기재되지 못했던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틈틈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러주셔서 새로운 논문 소식이 있는지 혹은 다른 대학병원이나 여러 병원에서 온코서미아에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틈틈이 확인해 주시면 환자분들에게 매우 설명해 주실 때 매우 좋은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온코서미아에서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을 상담하실 때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 저희 온코서미아 매뉴얼 앤 가이드북이라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그 설명서를 지금 편집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완성 단계에 이루어져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이내에 완성해서 조만간 선생님들 병원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치료 횟수에 대해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실무자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먼저 치료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치료란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도 잘 아실 수 있듯이 모든 질병의 치료는 그 질병이 나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어떤 근거된 자료에 의한 스탠다드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처방 하에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마다 병원마다 적용하시는 파워가 다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그 환자의 상태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환자분이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의 원리 중에 하나는 암세포가 높은 온도로 이제 올려서 괴사시킨다라는 게 있는데요. 타사 장비의 그런 효과라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온도인 42도까지 올려서 괴사시킨다라는 게 주 원리이기 때문에 타사 장비들을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온코서미아는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것 외에도 암세포를 자살사시키는 기전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에만 너무 집중하진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험을 보시면 작년에도 아마 보여드렸습니다. 면역력을 아예 없앤 누드 마우스에 종양을 심어서 각각 전통적인 방식의 하이퍼서미아로 42도로 치료를 하고 온코서미아 방식으로 38도와 42도로 치료를 하였을 때 온코서미아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실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코서미아를 치료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세포의 자살사를 유발하는 유발인자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실험 사진입니다. 이것은 온코서미아가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것에 더해서 자살사시키는 기전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42도까지 올려야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물론 저희 온코서미아도 암세포가 파괴하는 42도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42도의 치료 시간이 42도 이전의 치료 시간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환자분들에게 잘 설명시켜 주셔서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또한 많이 받아보시고 실제 실무자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온열 치료의 부작용 사례들을 보시면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장비들은 종양의 온도를 높여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 괴사를 시키는 것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에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온코서미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사시키는 것 외에도 자살사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과거에 이런 부작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셨던 의료진들은 아직까지 온열 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그러한 점을 잘 설명을 시켜서 안심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그 실험 영상을 좀 보시면 이제 물이 담긴 수조에 그 비닐에 계란 흰자, 달걀 흰자만 놓고 온코서미아 방식으로 가열을 하였을 때 익어 나가는 모습이 담긴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코아그레이션이 형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달걀이 이렇게 익을 정도면 물이 먼저 끓어야 되고 물이 먼저 끓는 온도에서 바깥에서부터 서서히 안쪽으로 익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온코서미아 방식은 임피던스 커플링 방식을 채택하고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전혀 끓지 않고 단백질 성분인 달걀 그 흰자에서만 안쪽에서 이렇게 익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조직에 손상이 없이 안전하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에너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타사 장비보다 훨씬 더 선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큰 염려는 없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온코서미아는 과거의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해서 현재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추천사항일 뿐 절대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고주파 온혈암 치료에 대한 스탠다드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병원에서 각각 처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옮기시거나 하시면 그 병원에서 적용했던 파워업 그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열감을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실의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의 방 사이즈가 어떤지, 또 온풍기나 냉방기의 가동 시설이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지, 베드의 위치가 창 쪽인지 안쪽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들이 느끼시는 온열감은 항상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온코서미아의 그 구동 원칙이 환자의 생체 임피던스에 따라서 적정한 에너지가 조절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환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그 컨디션에 따라 느끼시는 열감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감이 다 다르다고 해서 장비의 이상을 문제 삼거나 또 환자분들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그런 장비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장점이거든요. 사실 이 점은 그러니까 장점화 시켜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실무자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을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에는 금기 환자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환자, 금속 보철물을 이식한 환자, 큰 금속을 이식한 환자로 이제 금속 물질에 대해서 금기 환자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려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에는 저희 이게 까만 부분이 일렉트로드예요. 일렉트로드의 반지름 거리의 반경 내에 금속 물질이 삽입되어 있으면 금기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반경 벗어난 부분에 금속 물질이 삽입되어 있으시면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그 반경 내에 일렉트로드 반지름 거리의 반경 내에 이런 큰 금속 물질, 인공뼈라든지 인공관절들이 아닌 작은 인공핀이나 스텐트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현재 많은 대학병원에서 스텐트 같은 경우 많이 온열 치료를 해오셨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매뉴얼에도 큰 금속 물질을 삽입한 환자만 금기 환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우 많은 종류의 금속 물질이 있고 다 사이즈가 다 다른 금속 물질을 일일이 이건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뉴얼적인 금기 환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의료진 원장님들 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 하에 안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앞서 이제 그 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종양을 전 절제하신 후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절제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것처럼 그 어주번트 요법으로 권해드리는 건데요. 일부 이제 초기 암 환자에 있어서는 절제를 다 하고 난 후에 어주번트 요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잉 진료가 아니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비용상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만 사보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환자분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비와의 차이점은 이제 교육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저희 온코스토미아는 환자 개개인의 생체 임피던스를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토 튜닝 기술로 이제 특허 기술 받은 부분인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1시간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포워디드 파워와 트리트먼트 파워가 계속 수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적절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그 기술로 인해서 환자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모듈레이션이라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듈레이션 또한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기술은 암세포가 사멸되는 그 문턱값을 낮춰준다라는 기술인데요. 이 모듈레이션 신호로 인해서 그 암세포막에 변화를 줘서 암세포막의 열 효과를 더 집중시키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적절한 에너지가 투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드렸던 2014년도 상반기 뉴스레터에 보시면 타사 장비와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도표로 잘 정리해서 두세 페이지 정도 이제 기록을 해서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또 못 받으셨다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고주파 온혈암 치료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비교해서 이제 어떤 진료가 적절하고 필수 진료 행위가 어떻고 이제 비자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기는 의료인이 다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이제 중점으로 두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의료법에 의료인이란 그럼 어느 누가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많이들 지금 치료에 임하고 계시는데 이 간호사의 그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시면 법령에는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 보조라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의료기사로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의료기사의 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 개정을 보시면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주파는 비전리방사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일선에 임하고 계십니다. 방사선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방사선사 선생님이나 진료 보조의 역할에서만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의사가 치료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진료 보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의사의 필수 진료 행위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드려 왔습니다. 보내드린 공문에는 의사의 필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를 그 치료하기 전에 상담을 하고 그 고주파 온혈암 치료 장비에 스타트를 하는 행위, 일렉트로드를 올려주고 위치를 확인해주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는 행위, 치료가 끝난 후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면담을 해주는 행위, 그리고 이제 처방, 파워, 프로토콜, 적용된 프로토콜을 처방해주는 행위 등에 관해서 저희가 기재해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추해서 이런 그 행위는 의사가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면입니다. 그에 따라서 작성하실 수 있는 양식 또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양식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가 확인하실 수 있는 란과 또 의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매회 치료가 진행된 후에 각각 사인을 하셔서 환자분들이 이 치료에 의사분들이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치료입니다. 여러 종류의 현재 암이 있고 또 종양이 위치한 자리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한가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먼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 안에 지금 아이가 온통 펜으로 낙서를 하고 있죠. 이제 선생님들이 펜으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사용을 하시면서 그 펜의 용도가 각각 어디에 쓰여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나요? 혹시 장롱에 이 펜을 써도 된다고 사용차에 장롱 이렇게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얼굴 이렇게 쓰여 있는지 사용 설명서를 일일이 다 보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이게 유성펜인지 수성펜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유성과 수성의 특성에 맞게 각각 알맞은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고주파 온열암 치료 장비 온코서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적응증 일일이 다 나열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면은 이 고주파의 특성이 어떠하고 저희 장비의 특성이 어떠한 건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의 특성에 맞게 의료 분야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의료진 선생님들께서 그 특성에 맞게 알맞게 용도에 맞춰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부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치료가 그러면 다른 데서 적용되어진 경우는 있었는지 아니면 독일 본사에서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이제 알아봐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의료진 선생님들은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 치료를 하냐 마냐에 결정해 주시는 것은 의료진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적절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외에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이런 체크리스트라는 부면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더욱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질문이 있을 때 저희 하스피케어로 이렇게 많이 전화들어 오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항상 밝은 웃음을 띠고 전화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언성을 아주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싸늘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울상이 되기 마련인데요. 저희 회사 상호가 하스피케어죠. 저희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치료를 적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케어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기꺼이 알아주시고 이제 좀 더 상냥하고 자세한 정보로 저희에게 문의를 해드린다면 저희도 그만큼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암병동의 환자 보호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는 날씨 같아요. 몸 상태, 기분 상태에 따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쨍쨍 비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산을 씌워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은 치료사죠. 우리 영감의 짜증을 다 받아주고 불편한 곳 어루만져주는 치료사에게 늘 고맙고 미안해요 라는 말씀을 S병원 암환자 보호자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렇게 환자의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분들도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저희 하스피케어는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